항공사 탑승권 발권 카운터에서 비행기 좌석 지정 외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화물 접수입니다. 항공기별로 분류하는 태그를 부착한 가방은 지하에 있는 수화물 처리 시설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수화물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행기에 실리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파란색 장비 여러 개가 다양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수화물의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12개 레이더 리더기가 달려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든 방향에서 그 태그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 제조사에서 보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위치에 있어도 다 찍힌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뭐 아래든 위든 옆이든 다 바코드가 찍힐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자동 이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수화물은 가던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따로 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도 이제 조금 아직 의심스럽다 하는 수화물들을 추가 검색하는 장소이고요. 근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내려오는 모든 수화물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는 그 하이스피드 다이버터라고 하는데, 이 장비로 그 의심되지 않는 수화물은 일반 라인으로 보내고 의심되는 수화물은 그쪽에 있는 CT 장비로 보내서 추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할 때와 같이 출국 수화물도 철저히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1차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 위험물을 판독하고 의심되는 수화물들은 따로 분류해 추가 검색을 시행합니다. 모든 수화물은 개별 운송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각각의 트레이에 실려 이동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엔 하루 평균 수화물 운송량이 20만 개 정도였다면 코로나 기간 6천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6만 개 정도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1터미널하고 탑승동하고 2터미널이 있는데 다 합쳐서 한 130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거리가 이제 처음에서 끝 거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입구하고 방출구가 수만이 있는데 그걸 모두 연결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중화 라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총 연장은 130km가 넘습니다. 이곳은 수화물 운송 시스템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수화물 처리시설 운영센터입니다. 수화물이 운반 중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마무리까지 책임을 집니다. 모터 대납 폴트 발생했습니다. 알람이라고 떠 있는 거는 이거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워닝은 현장 인원을 보내서 확인을 하든가. 이거는 이제 중요한 면들이. 다른 부서 쪽에도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 쪽에도 연락해가지고 조치 취하고 가야죠. 대형 수화물을 운반하는 설비에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수리 전문가들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장 수리 시 제일 중요한 것도 속도입니다. 고장난 부분을 빠르게 진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를 진행해 복구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모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체 예정 시간은 1시간 정도 서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모터가 작동을 하다가 코일이 불량이 나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는 수화물을 운송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화물 운송 시설은 규모만 총 37만 제곱미터, 약 축구장 쉬운 3배의 크기입니다. 이동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 부품 보관소를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교체 부품이 전달되는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새 모터가 빠르게 도착해 바로 수리에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탑승동 동편 5호지 리프트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 기계 파트 잠김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호지 매인전의 탑승동 동편 갈 사람들은 비상 슈트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화물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밀리면 안 된다. 이게 한번 밀리면은 이게 나비 효과처럼 쭉 밀려가지고 뭐 1시에 나갈 게 2시에 나가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한테는 이제 큰 충격이거든요, 솔직히.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전환하고 인원 배치하고 다 처리하거든요. 또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점 체크 내방에서 수압을 이동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고장에 대비해 분기점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 슬라이드 통로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직접 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항공기 이륙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수작업으로라도 수화물을 운반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런 사태를 대비해 모의 훈련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닥치면 혹시라도 늦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초조해집니다. 탑승동 차량 스리퍼는 다 오픈되겠으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해주십시오.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합세해 순식간에 트럭에 짐을 싣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짐은 무사히 제 시간에 항공기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시설상에 투입된 수화물 개수로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건 지각 수화물이거든요. 수화물이 지연되지 않게 운송하는 게 중요한데 지각 수화물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은 100만 개당 2개 수준입니다. 그럼 엄청 낮은. 네, 세계 최저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화물을 이송하는 동안 고장난 모터의 수리도 마무리됐습니다. 조금 끝났습니다. 앞으로 빠르시겠어요? 예, 180회 앞가겠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니 정상적으로 모터가 돌아갑니다. 무사히 수리가 끝났습니다. 많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식사도 못 한 적도 있고요. 네. 정말 그 설비들이 조용한 날은 오전에 한 2번, 적으면 2번입니다. 많으면 6번, 8번도 되고요. 이게 워낙 많은 모터와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엄청 총 많이. 관리하시는 모터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세보진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00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수화물들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 마지막으로 모이는 장소인 수화물 조업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항공기별로 분류된 수화물은 적재대에 넣어 비행기에 실립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한 비행기에 실리는 수화물의 양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한 개당 보통 한 1,500kg에서 한 1,600kg 정도 되고요. 저희 일반 20kg짜리 수화물로 계산하시면 한 70개에서 한 80개 정도 하나에 다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럼 저 장비가 3,000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거네요. 네. 규격 수화물 적재가 끝나면 1.5m가 넘는 규격 초과 수화물들, 주로 골프 가방이나 박스류 등은 따로 분류되어 비행기에 탑재됩니다. UAG 실으면 그래도 케이스 안에 보관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기는 별로 없는데 골프백이나 좀 길고 날카로운 거, 악기들 이런 걸 실을 때는 탑재를 잘못하거나 탑재를 제대로 했는데 패킹을 잘못하면 항공기에 동시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내용물이 또 파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수화물 적재까지 마무리되면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저도 해외 촬영이나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요. 사실 설레는 마음 외엔 큰 생각이 없었는데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 정말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네요.